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같이 1년 동안 정심사에서 아주 행복한 신행 생활을 같이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칠성제일에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보이시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서구가 잘 알지요. 개미와 배짱. 모르는 분 있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나 처음 들어본다. 그럼 제가 지금 본문 주제로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다시 생각하는 개미와 배짱이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워낙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가장 원전에 가까운 자료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작냐? 개미와 배짱이. 늦가을 어느 화창한 날 개미 한 무리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여름에 모아두었던 곡식을 말리고 있었다. 그때 배짱이 한 마리가 옆구리에 바이올린을 끼고 나타나서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구걸했다. 그 모습에 개미들은 놀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겨울에 먹을 것을 모아두지 않았다고요? 지난 여름에 대체 뭘 했나요? 그 말에 배짱이는 투덜거렸다. 음식 부스러기 따위를 모아둘 시간이 없었어요. 노래 부르고 노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여름이 가버렸네요. 개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먹이 먹을 틈도 없이 노래나 부르고 놀았다고요? 그럼 이제 춤을 출 차례네요. 그러고는 배짱이를 무시하고서 일을 계속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가장 원전에 가까운 버전으로 찾아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모르는 분 없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른 거 없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앞날 겨울에 식량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배짱이처럼 놀고 먹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훈으로 나와 있는 게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된다 라고 이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요즘 우리 사회 정서하고 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정서하고는.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개미 같은 배짱이도 많고 자기가 배짱인 줄 아는 개미들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개미 같은 배짱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배짱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 조연출, 진행, 이런 한데 영화 한 편 찍으려면 배우 주인공 외에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죠. 자살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하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배짱이잖아. 근데 일은 개미보다 더 많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배짱이는 배짱인데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개미 같은 배짱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대로
내가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개미들도 많아. 예를 들면 뭐 한참 우리 요즘은 덜하지만 뭐 아프니까 청천이다 뭐 이를 즐겨라. 이를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마트 계산원이다. 내가 마트 계산원인데 나의 일이 너무 즐거워요. 이러는 사람이 우리나라 마트 계산원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 나는 편의점 알바가 너무 좋아. 내하고 딱 맞아. 너무 행복해. 이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뭐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막 그러잖아요. 일을 즐겨라. 뭐 즐기면서 일을 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이런 경우가 이제 너는 개미가 아니고 배짱이야 라고 막 이제 언론에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개미가 아니야. 너는 배짱이야. 근데 사실은 개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교훈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들어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배짱이에 가까운 사람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 트렌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모이면은 돈을 안 모으죠. 돈이 생기면 여행 가고, 돈이 좀 생기면 돈도 없는데 명품 사고, 돈이 좀 모아지면 차 뽑고, 돈 모으면 뭐하냐 이거야. 지금 인생을 즐기자 해가지고 돈이 모일 틈이 없습니다. 인생을 즐겨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들어봤지요? 욜로족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무조건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거든. 그죠? 미래가 없으니까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봐야 좀 모인다 싶으면은 집값이 확 뛰어버리고, 그죠? 좀 모인다 싶으면 전세금이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확 뛰어버리니까 돈 모아봐야 뭐하냐 이거지. 쇠가 빠지고 고생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생을 즐기자. 이게 욜로족입니다. 이게 욜로족. 요즘은 뭐든지 영어로 말해야 좀 유식한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욜로족이 뭔 말이냐면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너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자. 이게 욜로족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배짱이에 가까운 유형이죠. 그죠? 배짱이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이런 욜로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정반대의 또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대. 이거는 뭐냐 하면 젊어서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자. 그래서 내가 돈을 아끼고 해서 돈을 진짜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안 쓰고 막 버는 거예요. 돈을 좀 쓸 일이 있어도 안 써요. 이렇게 돈을 젊었을 때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일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즐기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게 파이어죠.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은 독립하고 은퇴는 빨리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요즘 또 하나의 추세랍니다.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나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래. 이거 가만히 보면 개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개미과에 가까운 또 이런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조금 뭐 우리 현재 사회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개미처럼 산다. 개미는 매일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내후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계속 일만 하는 거죠. 개미는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개미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또 우리 그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욜로족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자기 개발서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면 이런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거죠. 그 누굽니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은 뭐 하죠? 그렇지.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한 말이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만큼 내일은 내일이고 어제는 어제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를 즐겨라, 뭐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를 짬뽕한 듯한 느낌인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해라.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약간 배짱이 식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다. 지금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주로 이렇게 후자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뜬금없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러면 이 우리가 미래, 현재,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개미처럼 지금 힘들더라도 앞날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 라는 배짱이 식으로 사는 게 옳으냐? 줄이면 현재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 추운 날 정천사까지 왔는데 개미와 배짱이 뭐 교훈을 몰라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현재가 중요한가, 미래가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약속에 늦었어요. 약속 장소로 뛰어가고 있어. 저기 내가 정심사 입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었어. 여기서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헐레벌떡 뛰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약속에 늦어서 그렇잖아. 약속은 지금 한 약속이 아니죠. 과거에, 며칠 전에 과거의 약속 때문에 지금 내가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안에 과거가 여전히 있는 거지. 나의 행동을 과거의 약속이 지배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내가 헐레벌떡 뛰어간 이유는 과거의 약속 때문이야. 그러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아무 내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안 만나겠죠. 근데 언젠가 예를 들면 뭐 누가 그러는데 그 보살이 사실은 광주에서 완전히 알부자라더라. 그래서 주지 스님이 꼭 만나가지고 좀 돈을 많이 뜯어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소스를 누가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꼭 만나야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나의 미래에 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돈으로 신도를 판단하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물론 돈 많으면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고. 어쨌든 나의 미래에 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미래는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들어와 있죠.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나의 현재는 과거도 들어와 있고 미래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지금 여기에는 없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지금 여기에는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고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같이 있어요. 좀 말을 유식하게 좀 폼나게 하려면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상호 교차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다 지금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를 희망이라고 말을 안 하죠. 지나간 과거를 어떤 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간 과거는 추억, 내지는 후회, 회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우리가 희망, 앞날의 희망, 나의 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 지금 현재의 고통이나 현재의 힘든 것보다, 지금 현재의 편안함보다 앞날의 희망, 꿈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가 과연 있는 거냐? 미래는 닥쳐야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현재를 중시하는 사고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의 그 영원한 뭐라고 해야, 국민 가수 오빠 누굽니까? 그 시기 조용필, 우리 용필이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기슭을 먹이를 헤매는 하이에나로 살겠냐, 아니면은 눈 덮인 그 킬로만자로 정상에서 굶어 죽는 표범이 될 것이냐. 나는 킬로만자로 정상에서 굶어 죽는 표범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모릅니까, 이 노래? 킬로만자로의 표범. 알죠? 그러니까 표범으로 살 거냐, 하이에나로 살 거냐. 산기슭에서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로 살 거냐,
아니면은 눈 덮인 정상에서 표범으로 굶어 죽더라도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눈 덮인 킬로만자로 정상에 표범으로 살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냐, 표범으로 살 거냐 하이에나로 살 거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거나 미래는 다 현재 속에 이미 현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만약에 과거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현재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현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과거와 미래가 이 현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과연 과거가 미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약속 장소에 막 뛰어가는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은 불가득,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불가득,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죠.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획득할 수 없는 거야. 취할 수 없는 거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거하고 미래는 그렇다 치자. 현재도 불가득 없다 그러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덕산 스님인가 이제 본명은 잘 모르겠네. 그 스님이 자기는 이제 금강경을 수십 년 동안 금강경만 공부한 거야. 그래서 나는 금강경에 완전히 도사다. 이 중국에서 금강경에 관해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저 중국 남쪽에 정말 이 대단한 스님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덕산 스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스님하고 한번 내가 요즘 말로 한번 배틀을 해가지고 누가 더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금강경 관련 책들을 다 지게에다 메고 자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사는 마을에 입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게 마을 입구에 마침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덕산 스님이 아침도 못 먹고 이제 부지런히 걸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마을 보살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떡이가 얼마요?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어디다 찍었느냐? 아침에 찍었냐? 점심에 찍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점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 먹었냐는 이야기를 마음에 점을 찍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덕산 스님이 그게 아니지. 그 할머니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금강경에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는데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점을 찍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덕산 스님이 할 말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도 저 정도 수준인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여튼 내가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금강경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결국 이 구절이 하는 말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금강경에만 이런 말이 나오냐? 아닙니다. 팔천송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팔천송 반야경. 저도 사실 이 경전 자체는 안 봤어요. 요 구절만 찾아서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과거의 법에 대하여 법은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 법 이런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있다 없다 할 때 있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법에 대한 게 요즘 말로 바꾸면 미래의 존재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며, 현재의 법에 대해서 법은 지금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다. 제 법의 법성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는 법성은 삼시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의 요지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건 없는데 네가 집착을 하니까 현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집착을 하니까 과거다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딱 손으로 가리킬 수 있냐? 내가 지금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말하는 순간 이 지금은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이미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렸어,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 빠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정말 1000만분의 1초까지 잡아내는 카메라가 있어. 그럼 그 카메라가 다다닥 봐서 딱 이게 지금이다 하고 잡아내면 그게 지금이에요. 그럼 내가 그 카메라가 딱 1000만분의 1초 지금 이 순간을 찍었어. 그래, 그거를 내가 현상을 했어. 그럼 지금 내가 그걸 보잖아. 그럼 이건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그 이미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리 내가 딱 집어내려고 해도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도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핸드폰이 울리고 있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딱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요. 현재가 없다는 말은 뭐도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라는 건 뭡니까? 이미 지나간 현재가 과거거든. 그러니까 현재가 없으니까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는 뭐죠? 아직 오지 않은 현재가 미래입니다. 그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입니다. 그죠? 어떤 순간에 대한 기억. 그게 과거입니다. 미래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상,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바람, 꿈, 희망, 뭐 그런 게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현재를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얘를 고정시키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뭐 1000만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딱 찍어도 찍는 그 순간 얘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현재라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현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현재도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컵이 있다.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팔천송 반야경 이런 데에서 과거심은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내가 이것이 현재다라고 규정하고 싶어하고 집착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다 무명에서 비롯된 거지.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시간이 있다는 착각. 이것도 이제 무명에서 비롯된 거다. 이거를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죠? 그죠? 굳이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아닌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그 어떤 순간에 뭔가를 하는 그 행위는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뭐 앉아서 본문을 듣고 이런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고정시키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는 것,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 스피노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는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스피노자가 좀 표현을 문학적으로 한 거야.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 어떤 행위?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나의 행위에 나는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현재의 일이냐, 지나간 과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표현을 좀 바꾸어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죠. 불교에서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살라고 그럽니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그래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음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본문을 잘 듣고 있다가도 점심 잘 먹고 내가 갈 수도 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교는 항상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은 나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말은 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라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이 중요하다. 뭘 하는가? 그거를 열심히 성실히 해라라는 거지. 그것이 내 일이니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가 아니고 그 뭔가의 일이 자체가 뭔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걸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포스의 신화다 해가지고 어떤 그 시지포스라는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큰 바위를 굴려 큰 바위를 산 정상까지 정말 힘들게 굴립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면 바위가 어떻게 되죠? 다시 또르르 내려가잖아, 굴러서. 그러면 쫓아 내려가 그걸 다시 또 굴려가지고 올라가야 돼. 평생 그걸 바위를 굴리는 정상으로 굴리고 올라갔다가 또 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시 굴리고 이거를 평생 해야 되는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보고 프랑스의 프랑스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잘생긴 소설가 있는데 까미, 알베르 까미가 이 신화를 보고 재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 우리 삶의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우리는 단지 마치 바위를 굴리는 시지포스처럼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알베르 까미가 이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엄청 어렵게 했어요. 까미가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책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우리는 불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없지만 무엇이 있다? 나의 행위, 내가 뭘 하는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내가 하는 거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나에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는 불교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그거 아닙니까? 작자는 없지만 행위는 있다. 그 행위하는 자, 그 사람은 없지만 행위는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항상 불교에서는 씁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잘 하려면 산을 오를 때 산을 잘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잘 오르려면 좀 오르다가 얼마나 남았지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보면은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그 다음에 밑에를 내려다 보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해가지고 사람이 풀어져. 사람이. 그래서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어떤 코스를 갈 것인가 코스를 숙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내딛는 내 발 앞만 보고 그냥 열심히 가면 돼.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내 발만 보고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갈 때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에 쉰다든가 올라가다가 한번 위에 쳐다보고 너무 멀어 못 가겠어. 밑에 내려다보고 엄청 많이 이러다 보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마치 산을 오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 한 발 열심히 걷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에 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역불탐착 미래사 하야 불어 현재 유소주하면 요달 3세 실공적이라.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개송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입니다. 화엄경에는 유명한 개성들이 많아요. 워낙 뛰어난 경전이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취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일도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일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이게 화엄경에서는 건강경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거는 네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 실제로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좀 더 표현을 구체화해서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현재를 즐긴다든가 인생 뭐 한 번이지 더 있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적하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음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엄경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취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일도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일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는 꼭 내가 예를 들면 올해는 꼭 내가 건강경을 내가 사경을 몇 권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각오를 다지는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나이 좀 드시고 하면 정반대의 유형도 있잖아요. 새해라고 별거 있나? 그냥 또 하루가 밝은 거지.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온 건데 뭐 또 특별히 새해라고 그냥 노란보석이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그날이 그날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생각이다. 첫 번째 생각은 미래에 내가 집착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생각은 현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내가 머물러 있다. 아까 화엄경에서 말했지, 현재에 집착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집착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누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아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로 삼아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불교식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